자, 오늘은 여러분이랑 SNS라는 거를 이제 보는데 이건 진짜 문제가 많죠. 예를 들면 최근에 가장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던 건 역시 기성용이라고 봐요. 예? 감독은 묵직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예? 막 그런 어떤 저항을 했죠. 그래서 기성용이 우겼죠. 이건 사적인 매체다 라고 했더니 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근데 원래 제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소셜 네트워크라고요.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사적인 매체라고 하기엔 굉장히 뭐한. 작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김어준이었어요. 그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지금 건자에서 물러나가지고 뭐 국민참여재판이라 갖고 울고 뭐 이러고 있지만 작년에는 어쨌든 파괴력이 있었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뭐에 나왔어요? 팟캐스트라는 거에 매체의 힘에서 나오거든요. 팟캐스트는 묘한 매체예요. 왜냐면 이건 방송이 아니거든요. 이게 매체의 발달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당혹스러운 매체가 나온 거죠. 공중파 방송은요, 일반한테 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들을 수 없게 쏘죠. 그러니까 이건 통제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네에서 뭐 있어요, 그죠? 그쵸? 메밀묵! 이럴 때 있죠. 이러면 씨발 시끄럽다! 이러면 신고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메밀묵 장사가 트위터하는 거야. 메밀묵. 이거는 통제를 못해요.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야. 팟캐스트의 특징은요, 안 들어도 돼. 폭력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 최시중이 이걸 방송으로 들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나는 꼼수다를 들으러 접속을 하는 거야. 내가 접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 입장 이런 거죠. 내가 그냥 블로그처럼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최시중이랑 이명박이 무리수를 진짜 쓰면서 그걸 방송으로 만들려고요. 방송 안 돼요, 그거는. 방송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매체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김어준이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매체의 힘이. 이 매체의 가능성을 잘 아는 사람이 미래를 사실 장악한다고 봐도 돼요. 그 지금은 이제 그때 작년에 나는 꼼수다가 유행하면서 막 팟캐스트가 터지고 있죠. 물론 김어준처럼 뜨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선정적으로 하려고도 하고. 이게 방송이나 예술에 있어가지고 사람들 관심 끄는 거는 유사이례로 두 가지거든요. 모두, 아니죠. 코미디와 희극은요, 두 가지를 다뤄야지 성공해요. 정치 비판. 하나가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금기를 건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금기를 건드려야 돼요. 정치적 금기를 건드려도 대박나요.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거기로 간 거죠.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니 개그맨들이 다 성적인 코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로 하든가 어쨌든 그 성적인 거 두 가지 금기예요. 그 코미디는 그거예요. 사실 두 가지예요. 금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금기를 건드리니 우리가 시원한 거죠.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팟캐스트들이 성적인 걸로 너무 많이 갔고요. 그 정치적인 것들도요, 너무 과도하게 많이 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금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 아닌가? 막 쌍소리 하면은 이제 다 되나? 김어준이 욕했을 때 품격이 있어요. 그 욕 따라야 한다고 해서 멋있지 않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욕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시골 아줌마의 제대로 된 욕? 뭔지 알죠? 그냥 우러나오는 그 어떤 그 묘한 그 모든 삶이 담아있는 욕이 있고요. 그 욕을 어정쩡하게 흉내내는 욕은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하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매체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SNS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묘한 매체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매체가 뭐냐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매체가 딱 정해지면요, 매체에 우리가 변화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든 뭐를 타는 사람이든 승용차를 타든 간에 피드백이 돼서요, 우리 몸이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 탈 때는 매체는 쉬운 거예요. 어머, 걸어 다녔던 20km를 차로 다니니 이렇게 편하네? 친구가 와서 데려다 줄 수 있죠. 나는 매일 거기 10km를 걸어갔는데. 제가 돌아봐도 저 국민학교 때만 애들 쪽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이제 두 반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까지 제가 걸어간 거리가 40여 분이에요. 논을 지나요. 저수지를 하나 지났고, 이런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뭐 대충 따져보면요. 차로 10여 분 거리예요. 그거 걸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만약에 친구 한 명이요. 친구가 이제 제 동네에 이사를 온 거예요. 부유해요, 집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태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첫날 딱 탈 때는 그냥 운이죠. 오늘 너무 빨리 왔는 걸? 이거 어떡하지? 너네 개구리도 못 보고 이거 어떡하나. 학교는 늦게 오고 일찍 가야지. 맛있는데 너무 빨리 왔네. 뭐 하지? 막 이러죠. 첫날은 괜찮아요. 선택지야. 나는 걷는데 한 번 온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타면 어느 사이인가요? 그거는 자동차를 안 타면 못 가는 그 어떤 곳이 되고요. 우리 몸도 변해서 그 친구가 나를 3년간 태워줬다고 해봐요. 그 친구가 또 이사를 가버렸어. 나를 길을 들여놓고 자동차 맛을 포니 옛날에 포니였죠. 포니를 타고 계속 태워줬는데 그 30분의 거리, 40분의 거리를 내가 걸었을 때 내 다리는 이미 변해 있죠.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의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뭐냐면요. 처음에 순간에 모든 매체는 편해요. 그런데 길들여져요, 우리가. 그렇게 쿨해지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네? 죄송해요. 방금 차이라고 썼었을 때 별 느낌이 없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게 더 심각한 거. 국어교육이 필요하신 거예요. 또. 뭐 어느 부분이 웃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매체가 있고요. 이게 메디어인데요. 미디어죠, 미디어. 이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매개라고 그러는. 이게 또 똑같은 말인데요. 저기 독일 철학 공부하시면은 죽음이에요. 저 메디에이션 저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와요. 환장하게 많이 나와요. 환장하게. 변증법도 매개의 방법이거든요. 변증법. 그러니까 독일 관념론 철학 피테라든가 뭐 셀링이라든가 헤겔 읽어보면 심지어 그 흔적을 받은 마르크스에서도 매개라는 말이 자본론에도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 매개라는 거는요 매체에서 이제 온 말인데요. 저거를 좀 보면 오늘은 저 메디어 가지고 말장난을 해야 돼요. 메디어식 직접성이고요. 간접성. 이 메디어시가 이거 부정어 붙죠? 저기서 버캐브러리 보신 분 알잖아요. 이거 부정어. 다 보잖아요. 저 대학교 때 33,000까지 봤어요. GRE. 다 외웠어요. 다. 깡그리. 실현을 당했을 때 버캐브러리는 강력한 치료제예요.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갑자기 친구가 일본어를 공부한다. 100% 실현했다. 갑자기 모르는 언어 공부할 때 있죠. 언어는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유아의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다 보면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어 유치한 거 있죠. 아빠 엄마 하고 있는데 무슨 실현이에요, 실현이. 힘들면 단어를 공부하세요. 또 고마운 사실은 세계 100여 개국의 언어가 있어요. 100여 개의 고통 속에 100여 개의 언어를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도 딱 보면 확 떠오르죠. 확. 그렇죠? 메디어시가 없다. IN이라는 거, IM이라는 게 부정이잖아요. 저희 직접성. 저 두 가지가 오늘 테마인데 고민을 해보자고요. 옛날에도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가 있고요. A에다 여러분을 넣어도 돼요. B를 넣고요. A, B라고 이렇게 쓰면 제가 진짜 짜증나는 거는요. A, B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A가 나고 B가 너고 A가 나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세요. 활용을. 그래서 나중에 또 질문을 한다니까요. 그럼 저게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돼요? 적용을 하세요 그냥. 자, A, B가 있잖아요. 저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죠. 저 떨어져 있는 걸 연결시키는 게 매개예요. 매개. 매개의 우리 뭐예요? 그 중매가 그거란 말이에요. 중매쟁이. 아줌마 있죠, 중매쟁이. 중매쟁이 아시죠? 요새도 중매쟁이 있죠. 중매쟁이가 고급 회사 됐죠.
그렇죠? 재밌어요. 옛날에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요새는 막 컴퓨터도 갖다 놓고요. 막 뭔가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후리죠. 예? 뭐 1,000만 원짜리 하면은 1,000만 원짜리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면서 거의 인신매매 수준까지도 이제 좀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벽돌을 처음에 남자 여자가 만나든 어떤 친구가 만날 때 서먹서먹하죠. 겉돈다고요. 벽돌이 두 개 이렇게 붙여 있었을 때 그쵸 따로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 우리 전문 용어로 시멘트 더 전문 용어로는 세멘 세멘이라고 부르는 걸 여기다 붙인다고 이렇게 벽돌 할 때 이랬잖아요. 너무 크게 지금 붙였어요. 작게 붙이죠. 집 지을 때 딱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매개됐다라는 거예요. 연결됐다. 매개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자가 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연결됐죠. 여기서 철학적으로 미학적으로 엄청나게 고민해야 돼요. 연결이 된 것인가? A와 B는 진짜 연결이 된 것인가? 이 상태잖아요. 이게 이러고 살면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고 살기를 만족하면 된다고. 이게 근데 얘가 넘어졌다고 얘가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뻐거덕거려 이렇게 벽돌처럼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욕심이 벌어져가지고 여기다가 본드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겉보긴 붙었어요. 둘이. 근데 둘이 못 만나요. 영원히. 이게 대표적으로 이 파란 게 가족에서는 자식이에요. 됐어요. 죄송해요. 이게 선녀와 나무꾼에서 그러잖아요. 선녀와 나무꾼에서 원래 쿨하게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사슴 새끼가 사기치잖아요. 절대 네가 옷을 숨겼다고 선녀한테 얘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애 셋날 때까지. 왜요? 팔이 모자르죠. 그리고 선녀들은 가오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가랭이에 놓고 날아가진 않아요. 셋을 낳아야 돼, 셋은. 여기서도 얘기도 보면 아주 더러운 거죠. 아이만 갖게 되면 둘은 못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그 사슴 그 새끼는 죽일 새끼예요. 뭔지 알죠? 원래 어때? 사냥꾼이 사슴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걔가 도와주잖아요. 그 사슴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 원래 스토리가. 그때 이 새끼가 고마워요. 뭐 내 뒷다리라도 하나 잘라 드릴게요. 라든가 난 세 다리면 충분해요. 뭐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인신매매 들어가요. 뭐냐면 왜 애꿎은 선녀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기에 가면 선녀가 있네. 옷을 하나 훔치면 걔게 닉게 돼. 그러니까 시골에서 결혼 못하는 농촌 청년 같은 애예요. 걔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얘기해서 가지고 선녀가 날아가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게 버전 1. 진짜 그건 라디칼한 거예요. 그게 버전 1이에요. 제가 뒷조사를 다 했어요. 전래동화를. 거기까지 끝난다고. 두 번째 얘기는 그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자가 도망가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서 잘 살았다 이렇게 퉁치는 건데 옛날에 제가 진짜 기억난다. 그 교보문고에서 그 상처받지 않을 권리의 프롤로그를 쓰려고 제가 그걸 썼었어요. 뒷조사를 했는데 모든 동화에 보면 우리나라 동화책에 저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훈을 정해놔요. 교훈을 정해놓는다고. 이거 진짜 끔찍하죠. 막 시를 읽으면서 이 시는 이런 뜻이야라고 하면 끝나는 것처럼. 뭔지 아세요? 선녀와 나무꾼? 약속을 지켜라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사슴과 약속을 지켰으면 그런 비극은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사기인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거를 읽고서 조상들이 무서운 거죠. 딸한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선녀옷이 뭐를 상징하겠어요? 자유잖아요. 힘이잖아. 경제력이고 독립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누가 감춘 거죠. 그쵸? 근데 그걸 뺏었어. 뺏으면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요 딸한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옷만 생기면 나도 뜬다. 이런 거를 모든 딸들한테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사실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교훈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바뀌는 거죠. 그러면 어떤 딸이 듣다가 고개를 갸웃 또 무슨 약속? 어쨌든지 간에
매개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세요. 이거. 아니면 이게 있어요. 요걸 지향하는 게 요거. 요게 요거야. 직접성. 매개를 제거해야지 직접적이 된다고. 한번 콘크리트처럼 저 빨간 게 붙잖아요. 저거 제거하기 힘들다라는 거 알죠? 진짜 힘들다고요. 저 매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우리가 이제 요 두 가지 그림이 이제 그려지죠. 사람인지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한테 연결될 때 이걸 견디느냐.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 있다고. 재밌는 건 이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A와 B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A와 B는 영원히 못 만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저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매개라는 게.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제 예? 이메디에이트 발음이 뭐지? 발음 뭐예요? 직접적인. 이메디어시. 아니에요. 우리 다 영어가 서투르구나. 젊은 사람들은 진짜 해야 잘하는데 요새는. 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경상도 분이셨어요. 경상도. 그쵸? 요 그림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 매개의 문제.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이렇게 붙어는 있는데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걸까? 만났다고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빽빽하죠. 근데 만났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제돼야 만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열리지 있죠? 열리지라는 나무 같은 거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환장하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와서 이렇게 크로스 되는 거 있죠? 그쵸? 그런 거 보면서 그 커플이 우리도 저리 됐으면 좋겠으라는 저주를 서로 난무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헤어져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거에 절절함은 항상 헤어지는 아픔이라는 걸 같이 가지고 가는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절함이 있어요. 이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건 만난 건가? 아니, 만남과 헤어짐도 불가능한 상태가 뭘까? 이거는 만나지도 못하죠. 헤어지지도 못하잖아. 만남도 없고 헤어짐도 없어요. 저렇게 연결되면. 저게 이제 철학에 있어서 매개의 문제. 간접적이다라는 문제. 간접이라는 말도 참 좋다. 접이 접하다, 붙다라는 거고요. 간이 사이간이야. 간접. 직접은 그 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직자에 접할 접자. 이렇게 쓰거든요. 간접이라는 말도 사이의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저 간자 맞나요? 맞죠? 그쵸? 입구만 있으면 물을 문자죠? 그쵸? 간접. 간이 사이간이에요. 재밌죠? 요 사이에. 그쵸? 옛날 문은 이렇게 밀고 당기는 문이었잖아요. 사이간자거든요. 인간할 때도. 그리고 인간이란 말도 재밌다. 그쵸? 사람 사이요. 요게 이제 매개라는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심각하게. 자, 이제 저 사이에 뭐가 들어오느냐를 고민하면 돼요. 우리 사이에.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진 찍길 좋아해. 그게 없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시멘트 같은 거. 뭔지 아시겠죠? 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병든 노모일 수도 있어.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우린 헤어진다. 이러지잖아요. 자식도 그렇잖아요. 너희들만큼은 우린 뜬다. 이런 거.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스마트폰도 들어가요. 블로그도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저 사이에 다 들어가. 핸드폰 들어가고. 저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별게 아닌 것 같다. 그쵸? 저 사이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는. 저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라는 문제고요. 저 사이에 들어간 게 처음 생각과 달리 우리를 지배하는 과정들 있죠.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가정에 대한 고민이요. 인문학적인 고민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게. 그래서 매개라는 문제를 생각을 할 때 이 그림을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놔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저렇게 시멘트처럼 연결시키는 저것이 바로, 요것이 바로, 이 빨간 것이 바로 매개인데, 요 매개를 제거해야 될까? 아니면 매개를 강화시켜야 될까? 자꾸 저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 보니 시멘트가 점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 초강력 접촉, 강력한 접착 세멘을 붙여서 다시는 못 떠나게. 미저리적 방식이죠. 남자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못 걷게. 못 걸으면 못 떠나니까. 뭐 이런 방법. 더 강력한 방법은 자꾸 떠나는 걸 보니 살아있으니 떠나는 것 같다는 느낌에 이르고, 시체면 못 떠난다라는 자각에 이르러서 죽여서 지하실에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보통 개구리를 담게 하는데 그런 방부 용액 중에 싼 거예요. 싼 거. 비싼 거는 비싼 것대로 있는데 포름알데히드는 몇 년 지나면 시체가 부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비싼 걸, 비싼 방부 용액을 쓰시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못 떠나. 보고 싶을 때 본다? 지하실에 들어가서? 어때요? 응? 별로? 아니 그 정도 사랑해 본 적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영혼만 제거하면 내 곁을 못 떠나네? 싫어요? 왜 싫지? 여러분들 감옥 갈까 싫을 거죠?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니 저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저리 영화를요 애정 영화로 보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애정 영화예요 그거. 그 정도 해줘야 한 사랑을 했다. 그쵸? 누가 나를 벌하랴 이런 각오 멋있지 않아요? 어우 이게 무슨 여우 소리 비슷하네. 저는 여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우 하지만 속으로는 맞아. 포름알데히드보다 비싼 용액이 있다고? 저한테 나중에 분명히 메일로 물어봐요. 그 용액은 뭔가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인 거예요. 그게 이제 매개에 대한 고민이야. 억지로 붙여놓으려는 방법이 뭘까? 아니 우리가 왜 떨어지게 될까? 저 사람의 영혼이 문제다. 그렇죠? 그럼 영혼을 제거해야죠. 이런 방식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하는 그 고민의 틀거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A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세요. 그렇죠? 요거 견딜 수 있겠어요? 요 밑에 거 직접적인 관계. 직접적이다라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들어 너와 나는 직접적이어야 돼 이러지만 상당히 아픈 관계예요. 안 붙어있기 때문에 부딪히면서요. 벽돌이면 돌가루가 무너져 내려요. 뭔지 아시겠죠? 부득부득 죽음이다. 그때 되면 또 생각이 들겠죠. 시멘트로 이걸 확 붙였어야 되는데 그때 강신주한테 잘못 듣고 뭔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겠다고 해서 애도 안 낳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했다가 지금 너무나 부딪히는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매너리즘에 빠진 관계도 안 돼요. 이 직접성의 관계는. 결혼 안 한 커플들은요,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싫은데 만나요? 안 만나잖아. 부부는 싫어도 만나요. 부부니까. 법적인 매개도 있을 수 있고 아이의 매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시면 시멘트로 전신의 몸에 발라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엉덩이 부분에 남편, 이쪽 부분에 아이, 친구 다 붙여버리는 거야. 다 꽉 붙이는 거야. 다 안 떨어지게. 어때요? 요게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맞아. 매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이건 또 외롭기도 해요. 붙어있지 않게 되면 요거 있죠. 요쪽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A와 B잖아요. A가 붙어있으면 신뢰해도 되죠. 시멘트에 붙어있으니까 안 봐도 여기 붙어있는 거 아니야. A가 기대려고 그랬더니 B가 없어졌어요. 넘어져 펄떡.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가진 특징이에요. 견딜 수 있어요? 직접적 관계. 견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뭐 사주도 맞춰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숙명과 필연을 한번 엮어보려고.
예? 뭔지 아시겠죠? 막 그런 거 해보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막 어머 전생에 너를 본 것 같아.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오만 난리를 부리는 게 뭐예요? 저 직접적 만남이 가진 저 불안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누구랑도. 우린 다른 벽돌이야. 하나가 안 돼요. 우리는 시멘트로 붙어가지고 못 만난다는 전제 조건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두 가지 벽돌이 하나가 되진 않아요. 될 수 없어. 그건 가능하겠다. 다 가루가 돼가지고요. 하나를 다시 제조하자. 다 부셔가지고.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남편 태우고요. 가루로 빤 다음에 나도 죽고 나도 가루로 빤 다음에 자식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같이 섞어라. 뭐 이런 거. 뭐 섞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다시 태어날리 만무하지만 그런 것도 발광은 해볼 수 있죠. 이미 다 깨져버렸는데 뭐 가루가 되면. 요 조건으로 갈 건가 말 건가라는 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좀 철학적이지 않아요? 좀 뭔가 깊이도 있고? 별로? 3주 만에 처음 보고 3주 만에 철학적인 모습을 처음 보았죠. 성공했어. 자, 이제 저 매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저 문제라고요. 매개가 가진 딜레마를 여러분들이 사유를 잘 하셔야 돼요. 매개는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걸 막는다. 공통된 취미가 있어서 우리는 같이 있지만 그 공통된 취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같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 하나, 그 시멘트. 그때는 공통된 취미가 그 시멘트겠죠? 불안하지. 그거의 점도가 약해지면 둘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노력하잖아요. 막 공통된 취미 이상의 것들이 연결이 더 돼야지. 그래도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것도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 돼요. 그 매개가 가진 역사. 우리를 붙여놓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끝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떨어뜨려 놓는 게 매개다. 그럴 때 가끔 가다가 절망하죠. 어느 날 비를 만지고 싶을 때 못 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 결혼하신 분이요. 결혼했는데 자기 아이 생각나는데, 자기 아이 애 이름 붙여가지고, 엄마. 와, 이 결정적 매개다. 이렇게 막 해서 그 부인이요. 막 뭐라 그럴 때 있죠. 부인이 막 가가지고, 난 너랑 못 살겠어, 새끼야! 이러면 사실 부부 사이에 직대면 관계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그런 거죠. 에? 철수 엄마, 왜 그래? 철수를 가지고 들어와요, 철수를. 이러면 그 철수가 강한 매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 매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매개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19세기, 18세기죠? 18세기서부터 독일 철학이 보면 저 매개 문제. 변증법도 그래서 나온다고요. 정반합이 뭐 별로 나오나? 정이 합으로 갈 때, 그쵸? 그 반이라는 계기 있죠. 다 매개의 문제예요, 매개의 문제. 그 셀링 같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매개 싫어해요. 매개 없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 철학이 이렇게 양분할 때 보면 저 매개 문제를 긍정하느냐, 마느냐라는 거예요. 저런 문제들.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죠.